이야기는 BJ 살가온카르, BJ 썰가온카어가 겉보기에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더 이상 평범한 케이블 운영자가 아닌 그는 이제 마을에 자신만의 영화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그의 사랑은 더 깊어졌고 그는 언젠가 장편 영화로 만들 꿈을 꾸며 자신의 시나리오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웃음 뒤에는 BJ와 그의 가족 모두 과거의 그림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BJ와 그의 아내 넌디니는 근처 집에서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달려가 이웃 여성이 남편에게 맞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BJ와 난디니는 주저하지 않고 나서서 여성을 구합니다. 이 순간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BJ의 도덕적 나침반은 여전히 올바르며 동시에 위험과 폭력이 그들의 세계 가까이 존재한다는 것. 한편 태부가 연기한 미러 대시목은 여전히 아들 서미를 잃은 슬픔 속에 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녀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 고통,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갈망은 이야기 전체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BJ와 그의 가족에 대한 사건은 결코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경찰이 다시 BJ의 집을 찾습니다. 강제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단지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가족을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들이 억눌렀다고 생각했던 두려움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BJ의 큰딸 언주에게 그 트라우마는 견딜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녀는 공황 발작과 심한 불안을 겪으며 과거의 순간을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그녀의 무너짐은 수년 전 사건이 결코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취약한 순간, 안주는 이웃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실수를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친구에게 감정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웃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때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이지 타룬 아흘라와 터론 어라버트, 악샤의 카나분입니다.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고 위압적인 그는 수사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습니다. 곧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냅니다. BJ의 이웃은 사실 정보 수집을 위해 심어놓은 경찰 요원입니다. 수사의 그물이 점점 좁혀집니다. 하지만 타루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BJ가 집에 없는 동안 그는 직접 살가온카르 집을 방문합니다. 정중한 태도로 난디니와 대화를 나누고 그녀가 분명히 긴장한 것을 느낍니다. 이 방문 동안 그는 집안에 몰래 마이크를 설치하여 집 전체를 모든 대화가 감시될 수 있는 함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후 난디니는 BJ에게 이 방문 사실을 알리고 가족 내 긴장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때 또 한 번 충격적인 전개가 나타납니다. 한 남자가 경찰을 찾아와 자신이 3일 후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 시신은 바로 경찰서 건물 아래에 묻혀 있다는 것, 아이러니와 공포가 교차합니다. 경찰은 이 단서를 무시할 수 없고 굴착 준비를 합니다. 경찰이 자신들의 경찰서 아래를 파기 시작하면서 긴장감은 극에 달합니다. 삽이 땅을 치는 소리마다 서스펜스가 점점 깊어집니다. 과연 시신이 발견될까요? BJ가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보호의 벽은 결국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요? 타루는 한 발 더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BJ의 가족 전체를 조사실로 부릅니다. 경찰과 마주 앉은 가족은 침착하려 애쓰지만 두려움은 숨길 수 없습니다. 언제든 진실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긴장이 감돕니다. 이 순간 유명한 작가가 등장하여 또 다른 폭로를 합니다. 그는 BJ가 한때 자신에게 완전한 이야기를 공유했다고 주장합니다. 1년 전 그 작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 이야기의 줄거리가 BJ의 실제 범죄와 은폐 과정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경찰에게 이는 마치 소설로 가장한 실제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BJ는 운에 맡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건의 층이 벗겨지면서 우리는 그가 의외의 인물들 묘지관리인과 법의학연구소 출입 담당자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BJ가 처음부터 여러 단계 앞서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움직임을 계획했음을 보여줍니다.